구세군 종소리가 들리는 시즌이 됐네요.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대기자는 빨간 냄비에 뭐 추억 얽힌 거 없으세요? 젊은 시절에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거액을 투척하셨으면 이름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름을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버리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을 잡기 위해서 눈이 빨갛게 돼가지고 아니 지켜보고 있는데 못 잡겠더라고요. 그 명령이 떨어졌군요. 그런 사람을 잡아서 찾아오라는데. 기사를 써라. 예. 근데 뭐 일일이 손 집어넣는 손길마다 탁 잡고 얼마인지 보십시다 할 수도 두툼한지 없고. 아닌지. 예. 참 난감했습니다. 잡긴 잡았는데. 근데 또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돈을 넣으실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명동에도 가보고 뭐 어디에도 의인을 가보고. 찾아라. 예. 참. 아이고 참. 기자들은 별걸 다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빨간 냄비 하면 우리 청취자들은 이제 많이 아세요. 오래 들으신 분들은. 빨간 냄비를 마주치면 500원이든 1000원이든 무조건 한다가 제 신조예요. 그래서 뭐 다를 때 기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만이라도 우리가 하루에 10번 만나면 10번을 다 하자. 예. 이게 신조입니다. 다만 많이는 못 해도. 예. 요거 한번 해보세요. 정말 뿌듯해집니다. 그분들 도와드려서 뿌듯하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가 대견해지면서. 가끔은 빨간 냄비 앞에 줄을 2-3명 이렇게 서 있으면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죠. 너무 좋아요. 예. 신용카드도 됩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신용카드도 됩니다. 자, 문자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2004님. 아내가 비트코인 하는데요. 집에서는 부부간에도 그렇고 애들하고도 그렇고 통 대화를 안 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그 거래소 창만 바라보고 있어서 부부싸움에 한몫합니다. 아내가 좀비 같아요. 아내가 좀비로 변해버린 2004님 댁에 평화를 기원합니다. 손지원님, 비트코인은 사회에 기여도 없고 그냥 돈 넣고 돈 먹기인데 이거 투기입니다. 이동진님, 거래소 관리하는 게 시급합니다. 이러다 거래소 서버 다운되면 그 많은 피해자는 어떡할 건가요? 보상도 안 되고. 박주원 최고위원 인터뷰 들으시고는 9960님, 주성영, 박주원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데 거짓은 진실을 못 이긴다. 김영민님, 녹음한 게 있으면 공개하라. 이런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네. 기자 수첩 뭐 가지고 오셨어요? MBC의 새로운 출발이 주말 내내 화제가 됐던 거죠. 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임 최승호 사장 출근 첫날 출근길 인터뷰 저랑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출근해서 보도국 인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단행을 한 겁니다. 네. 보도국은 일단 37명의 간부들을 새로 진영을 짜서 임명을 하고 뉴스 데스크를 일단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면 개혁을 추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겠다라고 한 거고요. 앵커들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뉴스 데스크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거기 있던 앵커는 당연히 보직이 해임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그냥 MBC 뉴스입니다. 이제 이후에 벌어지는 MBC, JTBC, 그다음에 SBS 3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이 뉴스 선두자리 각축전, 지상파와 케이블의 뉴스 선두자리 각축전이 이제 본격화될 거로 아주 기대가 치열해질 됩니다. 걸로 보여요. 그런데 KBS는 지금 빠뜨리셨네요. 그렇죠. KBS 노조원들은 아직 파업 중이고 광화문에서 지금 필리버스터 행진 계속 이어 말하기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KBS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광화문에서 이어서 말하기라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제도 광화문에 나가서 지켜봤는데요. 밤사이에 눈이 내려서 질퍽거리는 거리에서 참 춥고 바람이 세차니까 시민들도 거기 발길을 멈추고 그 얘기를 잘 귀 기울여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노조원들이 추위에 떨면서 계속 마이크를 이어가면서 왜 우리가 여기서 투쟁을 해야만 되는지, 왜 공영방송이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24시간이요? 그렇죠. 그럼 밤새도록 한다면 밤새도록 해야죠. 카메라로 찍으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더 늦어지고 길어지면 KBS 뉴스가 맨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예전에 MBC 뉴스가 그랬듯이 최저 시청률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위기감이 있는 건데 글쎄요. 공영방송 KBS를 사랑한다면 그 이사진들은 스스로 뭐 물러날 사람 빨리 물러나고 정리될 사람은 정리가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KBS의 그 노조원들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픈데 지금 MBC를 시작으로 공영방송 적폐청산은 일단은 본 궤도에는 올라선 겁니다. 그렇죠. YTN에서 먼저 경영진이 물러나고 신임 사장이 임명이 됐습니다마는 새시대 민주언론에 과연 적합한 인물이냐 내부에서 저항이 강하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MBC가 결국 새 사장을 맞이하고 경영진, 방송 제작 요원들, 노조, 이사회까지 하나의 흐름을 타고 있어서 MBC가
방송계 적폐청산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언론계 적폐청산의 이 과정 흐름 속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할 점, 변상욱 대기자가 꼽는 포인트, 핵심 포인트 뭡니까? 첫째는 저는 국정원이라고 봅니다. 국정원이요? 국가정보기구,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또는 군정보기구, 보안사, 기무사. 예. 이게 언론을 직접 통제하고 언론사 경영과 방송에 지침을 내리고 논의를 해간 것은 1980년 11월이 끝입니다. 그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 그때는 계엄령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령을 발동한 상황에서 언론인들을 강제시키고 언론사들을 강제로 통폐합하고 했던 그때가 끝이고 그 다음 1981년부터는 예. 문화공보부 국정홍보조정실이 이 역할을 맡았고 그건 당연히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지휘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중앙정보부가 왜 이때 안 하고 보안사가 했냐 하면 중앙정보부는 당연히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권총으로 쏴서 시해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폭로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국정원이 공영방송을 통제하다 못해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었다는 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언론이 한 30년 정도 후퇴했다. 국가정보기구가 통제한 그 상황으로 간 거죠. 1980년대로 돌아갔다. 그렇죠. 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또 나름대로 이것이 그나마 사그러들고 이제 끝난 걸로 알았습니다마는 예. 다시 이제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공영방송의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정보기가 개입한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한 30년을 후퇴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또 하나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10년을 거치면서 다 끝났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또 등장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그동안의 기득권 세력과 보수 우익 정당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정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것들이 준비돼 있다가 이제 등장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어떻게 그토록 갑작스럽게 너무도 빨리 30년이나 뒷걸음칠 수 있었던 건지 그게 사실 놀라워요. 박정희 정권 때는 유신 기자라는 게 있었어요. 유신 기자요? 예, 그러니까 공화당에 있다가 너 내일부터 KBS 가서 부장해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예, 정치권에서 떨어져. 이런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명찰을 달고 다녔어요. 내가 이래봬도 위에서 돌봐주시는 분이야. 나 유신 기자야. 하고. 전두환 때는 어용 기자라고 불렀습니다. 예. 용비어천가를 지어서 불렀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설날 추석 때 이제 대통령하고 고위 정치꾼들에게 가서 절하고 용돈 받아오던 시절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가 자랑하면서 좀 지냈어요. 김영삼 정권에서는 유명한 YS 언론장 학생. 그렇죠. 예. 김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정보를 갖다 빼내주거나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 예. DJ 때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스키 앤 캐시라고. 그건 뭐예요? 위스키는 술 마시는 거고 캐시는 돈 봉투 이렇게. 예. 그래서 대통령 측근들이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 통제한 게 아니고 대통령 예. 측근들이 직접 언론인들을 만나서 접대하고 컨트롤하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런 게 없었고 예.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갑작스럽게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문민정권 15년의 공백을 메우고 어디서 갑자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언론을 갖다 이렇게 쉽게 통제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뉴라이트라는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KBS, MBC 등 공영방송 내에 내부 부역자들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 사람들이 권력 지향적이고 기회주의자로서 뉴라이트를 받아들였던지 아니면 뉴라이트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걸로 겉옷을 입고 권력에게 어떻게든 접근을 했던지. 근데 공영방송에는 노조도 다 있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건 마치 영국 대처수상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노조를 먼저 와야하고 노조 집행부와 노조원들을 떼놓고 노조원들을 교육훈련시킨다 그러면서 분산시키고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잡아가두거나 아니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걸거나. 그러니까 묶어놓고 노조를. 그러니까 MBC, KBS도 보면 1노조, 2노조, 3노조가 그래서 생긴 거죠. 그다음에 교육발령이라고. 왜냐하면 징계하거나 강제직하면 몇 명만 해당되지만 그렇죠. 교육발령으로 쫙 흐트러 놓으면은 수백 명을 한꺼번에 흐트러 놓을 수 있거든요. 힘을 빼놓는. 예. 비제작 부서로 기자, PD, 아나운서를 옮겨놓거나. 또 MBC 노조도 지금 191억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손해배상 소송 걸려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놓고. 이렇게 해서 꼼꼼하고 촘촘한 압박 때문에 이 노조가 힘을 못 썼던 건데 과연 이것을 그 경영진이 기획을 했을까? 노조, 기자협회, PD협회, 아나운서협회를 갖다 이렇게 꼼꼼하게 얽어매는 이 작업을 과연 누가 했느냐?
그 권력 집단이 혹시 배후 조정한 것은 아니냐. 이게 이제 지금부터 또 들어가서 서류들을 뒤지고 관련자들을 조사해서 예. 그 배우는 진짜 누구였는가를 밝힐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요. 지금 한 분이 문자 주셨는데 광화문을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하길래 6017님이시군요. 뭐 하는 거지 하고 그냥 지나가셨대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KBS, KBS 직원들이 이어 말하기 대회 하고 있는 거군요 하면서 격려의 박수 보내주셨습니다. 언론계 현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손상욱 대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저는 MB입니다. 그 M본부 사장님으로 최 사장님이 되셨다면서요? 그분? 나한테 불쑥 다가와서 물어봤던 분. 언론 장악의 주범이란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분. 사장 되셨구나. 블랙리스트였는데. 그 쫓아냈는데 이유도 없이. 근데 돌아왔어? 사장님이 됐다. 이야. 죽겠다 진짜 나. 죽겠네 진짜.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다 내가 진짜. 당연히 그러시겠지. 주범이신데. 주범이지 뭐. 응? 지난 세월 언론사를 망가뜨렸던 굴욕의 역사. 뭐 벌써 그런 식의 다큐도 많이 하던데 그 MB님도 같이 보시면 아마 추억이 새록새록 하실 겁니다. 근데 메인 앵커는 양치하러 갔나? 안 오대? 바뀐 거래요. 아. 그 이번 판에 MB님도 직접 지원 한번 해보시지. 뭐를? 그 스케이트장 보내달라고. 안녕하십니까? 오늘부로 스케이트장 관리를 맡게 된 만나면 좋은 MB입니다. 좋다. 좋기는 무슨 나한테 전공이란 게 있어요. 뭔데요 전공이? 난 눈 치우고 그러면 안 돼. 난 치우는 쪽이 아니야. 내 전공은 어지럽히는 거야. 그래 뭐 어지럽히는 전공 그 하나만큼은 아주 진짜 잘 살리셨어. 잘 살렸잖아. 난 이게 능숙해요. 그동안 얼마나 내가 쟤들을 어지러놨니? 저기 내가 치워줄 줄 알았지. 아니 나는 같이 어지를 줄 알았어. 에이그 에이그 웃으면 나요. 우냐 그럼? 아유. 언론 정상화가 가장 무서운 노라고 이젠 고백할 시간입니다. 안 해. 그런 거 왜 하나? 어이구. 아직도 나의 지원군은 많아. 나를 갖다 잘한다 좋아해주던 사람도 24시간 뉴스하는 채널에서 싸장으로 내정도 되고 그렇지. 그 밖에도 변화를 모르는 보수 매체들도 많고. 그러니까 믿고 같이 가는 거지.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어디냐. K본부는 아직 파업 중이죠? 그렇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철지난 정권의 어떤 정권의 나팔수와 어떤 방송의 주인 그리고 시민의 권력 이 양쪽이 붙으면은 이 싸움 누가 이기겠습니까? 시민. 몇 대 몇? 5대0. 5대0. 아웃. 5대0. 아웃. 왠지 무슨 사람 이름 같냐? 5대 빵으로 하자. 이상하다. 너무 직접 풍자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풍자는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돼. 이거는 아이디어가 아니야. 그렇지. 5대 빵. 아웃.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이젠 아주 힘이 세져갖고. 많이 달라졌어. 예. 이럴 줄 알았으면은 우리 어떻게 했어야 돼? 더 눌러놨어야 돼. 우리가 이게 똑바로 안 한 거야. 참 너무 설렁설렁해가지고. 그 바톤 넘기 온 건데 말이야. 그걸 똑바로 해야지. 그 중간에 하지도 못한 말이야. 춥대요.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에이. 이 멀어요. 들어갑시다. 문 열어요. 에이. 아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정말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냐. 물론 해마다 다사다난 소리들은 늘 했지만 올해는 못 이겨. 그러니까 올해를 이길 수는 없다. 그 어떤 해도 다사다난으로는 올해를 이기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탄핵과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좀 돌아보면 정말 엄청나게 크고 엄청난 참 스펙타클한 어떤 드라마가 아니었느냐. 드라마 좋아합니다. 굉장한 드라마였습니다. 가결된 지 저 1주년 됐대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받아야 할 축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넣어두시 바랍니다. 됐어요. 넣어두세요. 안 해요. 갖고 가요. 넣어둬. 에이 참. 자, 넓게 한번 보자고. 이 싸움 넓게 보자고. 넓게 보면은 나라가 더 망하기 전에 그래도 끝장이 난 거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는 다행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런 의미에 준비한 거니까 그냥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받아. 그러면 뭐 그 성의를 봐서라도 제가 이건 받을 테니까. 많이 받으셨네. MB님은 이거 받으실래요? 어떤 거? 어차피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으니까 그 MB님이 올해의 대미를 한번 장식합시다. 대미 어떻게? 탄핵, 대선, MB님 포토라인. 에이 예? 진짜. 아이 그림이 그냥 딱 떨어지네. 그림과 수레 왔네 지금. 어? 지금 어디다 대고 붓질이야. 그런 거 아니야. 모두가 원해요. 순리에도 맞고. 그건 일단 물리적인 시간상으로도 이건 어렵다. 그래요? 사이버사 정치 개입이랑 다스 수사. 이 아직도 뭐 더 해야 되고 이거는 그 정보원 여론 공작 수사는 얼추 된 것 같던데. 혐의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부를 거야? 묶어 한 번 불러야지? 아이 묵지 말고 한 건당 하나씩 그때마다 여러 번 그 포토라인에 서시는 건 어때요? 안 돼. 왜요? 그러게 너무 많아. 아 많아. 매일 출근해야 돼. 그런 어려움이 있어.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묶어 세트로 해다 몇 년 걸릴 텐데. 아이고. 건당 하나씩 일일이 조사받으면 내 평생 조사 다 못해. 조사받다 늙어 내가. 젊어지진 않아요 어차피. 그 말을 또박또박 좀 성격이 많이 달라졌어. 감사합니다. 아무튼 내 말년에 대한 예우를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 그 예우를 갖춰주시는 게 먼저 아닐까요? 진짜 많이 늘었다니까. 감사합니다. 그거 책 봐요? 그 책 좀 보지 마. 본인만의 매력을 살려. 왜 갑자기 이거 따지는 식으로 사람이 바뀌나? 책을 보나? 신경질도 늘으셨네. 이렇게 막 이렇게 쪼여오는 게 느껴지시나 봐. 안 느껴져? 응? 안 느껴진다고. 저는 막 지금과 같은 이런 막 감정 프레식 정치 보복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막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세력들이 심기일전했어. 다시 한번 돌격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옛 영광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강한 희망을 막 보여주시기를 그런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없더라고. 아직 내가 못 찾았어. 찾고 있는 중이니까 곧 내가 찾아볼게. 그게 찾아지려나 모르겠네. 이게 쭉 봐도 일야당도 뭐 지금 뭘 해도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히고. 그러니까. 어떤 소멸 직전에 있는 콩가루가 아니냐. 응? 가루로 흩어지기만 하지 뭉쳐지지 않잖아 당초에 이거. 저쪽 국당도. 거기지. 뭐. 근거도 없는 그 DJ 비자금 폭로했던 분이 그 당에서 최고의원으로 있었다는 것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 박 의원 그분이랑 친하시죠? 그게 이제 내 안 친한 사람이 어딨어. 다 그런 거지. 위알도 얻을지지. 응? 위알돌? 위알도 월더라고. 난 모두를 사랑한다. 난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하고 나를 사랑하는 친이계 마이 브라더스도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어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저는 근데 잘 안 돼서 속상하지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예? 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갈 겁니다. 아이고 딴 사람인 줄 알았네. 아이고 참 속 타시겠네. 또 자빠졌네. 저를 이렇게 하냐고. 일어나세요. 예. 수고하시고 내일. 이게 맞나?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동작 그만! 왜 이래 깜짝이야. 그게까지 꼭 해야 쓰겠어? 뭘? 고집 하나는 씌가지고 왜 장난질이야?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아기를 속여.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 보면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빼서 궁서스러 되는 거 전마담에 갖고 나한테는 굴림체로 되는 걸 줬을 것이 내 말이 틀려? 틀려. 네 거나 내 거나 다 바탕채야 바탕채. 이것이 바탕체요? 그래. 나는 몰랐지. 양선장 밟은 거라장 얼른 출발해. 어딜 또 가려고? 알 것 없어. 하나 도움도 안 되면서 무엇을 맨날 그렇게 자세히 알라고 물어봐. 아기 도움이 안 되다니 이거 왜 이래? 나 입에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말해봐. 들어봐. 얘기해 줄 테니까. 그래. 입에 나왔으니까. 어떤 대기업 임원이 잘 들었어? 그래. 터키 공무원한테 뇌물을 주다가 걸렸다잖아. 터키 공무원. 공무원이라고 중요한 것이 그 나라의 공무원. 터키 정부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반덤핑 조사를 하는데 자기네 회사 좀 잘 봐달라고 터키 관세 무역 부서 공무원한테 뇌물을 건네다가 걸려본 거요. 세상에. 어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더니 그게 뭐하는 짓이야. 내 말이.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인간 아주 썩어 빠진 정신상태 밑장을 확 다 빼버리려니까.
내가 어느 때인데 이러고 앉았어. 양 선장 뭐더냐? 빨리 출발 안 하고 문 걸어 잠궈. 아귀 역시 여차기 하나는 끝내줘잉.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아니 기계 같지 않아? 저는 기계. 그럼 뭐 또 어쩌려고 그래? 주기자 하려고 그러지 주기자. 주기자한테 알리자를 하는 거 아니야, 그지? 들켰지? 죽이자. 그래, 이미 늦었어. 김이 쭉 빠졌잖아.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되는 주기자 얘기잖아. 이제는 알아. 안 속아. 이제 절대 안 속아. 근데 주기자는 지금 다스 주인문을 바쁜데 이것까지 물 시간이 없을 것인데?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 둘이 좀 무슨 걸고. 사이야? 무슨 사이길래? 언젠가 밝혀지겠지. 지 혼자 막. 주기자.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어떤 대기업 임원이 터키 공무원한테 자기네 회사 좀 잘 봐달라고 뇌물을 건넸다. 그래서 꼭 이 대목에서 알지. 아, 알아. 물었다지? 주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그렇지. 놀라웠지. 근데 지금이요. 세상에, 뭐? 이럴 수가. 별말 안 하던데? 아니야. 글쎄 주기자 말이. 그래서 터키 대사관 측에서 우리 외교부에 항의를 하고 아주 나라망신 제대로 당했는데 그 인간은 목격자들한테 발설하지 말라고 입단속이나 시키고 다녔대. 뭐시여? 그 인간 진짜로 안 되겠구만. 세상에.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줘보려니까 양 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담 얼른 CD 밑장 빼서 노래 틀어. 출발하자 양 선장. 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양 선장이 정말 있긴 한 거야? 있잖아 저기. 어디? 저기. 어디? 저 배 저기 선장실. 선장실 비었잖아. 저기 있잖아.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방음이 눈이 닫으니까 그렇지. 뭐라고? 잘 안 들리지. 밖에서는. 유진아, 미운 사내. 디너쇼. 모터쇼. 에어쇼. 패션쇼. 어썸쇼. 잔남이 이제 들어와야지. 이 세상 수많은 쇼그 중에 최고는 그렇지. 우주 최강 대박 라디오 쇼 배칠수 전영미 9595 쇼. 백이사 운전해. 고수성을 가진 아버님이 크게 건어물 장사하셔가지고는 코건어이 된 코건어 여사님. 와우. 여사님. 법률사무소로 가시죠. 법률사무소. 좋아. 뭐 법률사무소가 왜 좋아요? 미혼 남성 변호사들 있을 거 아니야. 들이대야지. 고소당해. 고소. 고소당한다고. 요즘엔 상대 의사를 무시하고 들이대면 안 돼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 그리고 남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니라고요. 그럼 왜 가? 소리상표 등록하러요. 이제 뿅뿅뿅을 소리상표에 등록해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뿅뿅뿅? 소리상표.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개그맨 김대희 김준호 씨가 처음으로 케어해 주지 않나. 뭐 밥 먹자. 그때 달라요. 생뚱맞죠. 이 네 가지 뿅뿅뿅을 소리상표에 등록했다고요. 이제 이 뿅뿅뿅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등록하면은 권리가 생기는구나. 그렇죠. 그럼 나도 등록해야 되겠다. 백이사 운전해. 이거 등록해야지. 김미력 거잖아. 김미력 거야 이거는. 그렇지. 착각했구나 남의 거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선전포고. 리춘희 씨라고 그쪽 분이고 그분이 이쪽에 소송 걸긴 뭐 쉽진 않겠지만 창피하지. 그럼 웃음소리는 어떻게? 그럼 까마귀 거고. 까마귀 그러죠. 까마귀가 거지 이거는. 그러면은 확실하게 내가 만든 거. 그거는 이거는 확실하지? 그건 확실하죠. 등록하세요. 하자. 근데 등록비가 더 들 거야. 등록. 그럼 누가 남이 써야지 뭐 돈을 받든 말든 하지. 등록해. 혼자만 써 등록하고. 괜히 등록하고. 뭐 없나? 나? 진짜. 상담 한번 받아봐야 아무튼 근데 나 뭐 그냥 이렇게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발음. 발음? 발음. 발음. 틀리는 거
웃긴다는 것에서 틀리는 거. 뭐 그런 거, 뭐 받아줄 수도 있고, 뭐 모르겠다, 그거는. 애매모호해가지고. 가갖고 상담하면서 틀려봐, 발음을. 그러면. 뭐 헤드폰을 때려. 퀴즈네. 예, 퀴즈 드리겠습니다. 김준호의 케어해주잖아. 와, 김대희의 밥 먹자. 컬투의 그때그때 달라요. 와, 생뚱맞죠가 뿅뿅뿅 중에서 처음으로 소리상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상업적 권리를 보장받게 된 건데요. 비교적 짧은 시기에 걸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나 구조를 말하죠. 뿅뿅뿅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서식에 맞춰서 그거는 아우 뿅뿅뿅이라고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뭐? 큰일 났네 같은 것도 주인이 따로 있는 거지. 큰일 났네. 결국엔 따로 있는 거야. 유행은 누가 진짜. 시켰더라도 원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야. 우리는 우리 게 없어. 뿅뿅뿅에 들어갈 재밌는 오답도 봤습니다. 재밌는 오답 이름도 보내주시면 가짜로 쓰고 있으니 뭐. 따라 그 얘기를 왜 해? 이거 그거랑 상관이 없어. 사실이잖아. 이름 얘기 왜 나와? 퀴즈네. 50원의 1호 문자 샵 연구일 장문 및 사진 연속 100원 카카오톡 메신저는 무료라네. 노래. 니네 아빠는 배씨인데 너는 왜 이씨니? 그런다며? 노래 듣자. 빨리 틀어. 배씨 정춘회에서 초대도 받았다. 됐냐? 구세군 종소리가 들리는 시즌이 됐네요.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대기자는 빨간 냄비에 뭐 추억 얽힌 거 없으세요? 젊은 시절에는 있었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자꾸 거액을 투척하셨으면 이름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름을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버리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을 잡기 위해서 눈이 빨갛게 돼가지고 아니 지켜보고 있는데 못 잡겠다고. 그럼 명령이 떨어졌군요. 그런 사람을 잡아서 찾아오라는데. 기사를 써라. 예. 근데 뭐 일일이 손 집어넣는 손길마다 탁 잡고 얼마인지 보십시다 할 수도 두툼한지 없고. 아닌지. 예. 참 난감했습니다. 잡긴 잡았는데. 근데 또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돈을 넣으실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명동에도 가보고 뭐 어디에도 의인을 을지로도 가보고. 찾아라. 예. 참. 아이고 참. 기자들은 별걸 다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빨간 냄비 하면 우리 청취자들은 이제 많이 아세요. 오래 들으신 분들은. 빨간 냄비를 마주치면 500원이든 1000원이든 무조건 한다가 제 신조예요. 그래서 뭐 다를 때 기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만이라도 우리가 하루에 10번 만나면 10번을 다 하자. 예. 이게 신조입니다. 다만 많이는 못 해도. 예. 요거 한번 해보세요. 정말 뿌듯해집니다. 그분들 도와드려서 뿌듯하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가 대견해지면서. 가끔은 빨간 냄비 앞에 줄을 2-3명 이렇게 서 있으면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죠. 너무 좋아요. 예. 신용카드도 됩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신용카드도 됩니다. 자, 문자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2004님. 아내가 비트코인 하는데요. 집에서는 부부간에도 그렇고 애들하고도 그렇고 통 대화를 안 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그 거래소 창만 바라보고 있어서 부부싸움에 한몫합니다. 아내가 좀비 같아요. 아내가 좀비로 변해버린 2004님 댁에 평화를 기원합니다. 손지원님, 비트코인은 사회에 기여도 없고 그냥 돈 넣고 돈 먹기인데 이거 투기입니다. 이동진님, 거래소 관리하는 게 시급합니다. 이러다 거래소 서버 다운되면 그 많은 피해자는 어떡할 건가요? 보상도 안 되고. 박주원 최고위원 인터뷰 들으시고는 9960님, 주성영, 박주원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데 거짓은 진실을 못 이긴다. 김영민님, 녹음한 게 있으면 공개하라. 이런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네. 기자 수첩 뭐 가지고 오셨어요? MBC의 새로운 출발이 주말 내내 화제가 됐던 거죠. 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임 최승호 사장 출근 첫날 출근길 인터뷰 저랑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출근해서 보도국 인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단행을 한 겁니다. 네. 보도국은 일단 37명의 간부들을 새로 진영을 짜서 임명을 하고 뉴스 데스크를 일단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면 개혁을 추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겠다라고 한 거고요. 앵커들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뉴스 데스크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거기 있던 앵커는 당연히 보직이 해임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그냥 MBC 뉴스입니다. 이제 이후에 벌어지는 MBC, JTBC, 그다음에 SBS 3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이 뉴스 선두자리 각축전, 지상파와 케이블의 뉴스 선두자리 각축전이 이제 본격화될 거로 아주 기대가 치열해질 됩니다. 걸로 보여요. 그런데 KBS는 지금 빠뜨리셨네요.
그렇죠. KBS 노조원들은 아직 파업 중이고 광화문에서 지금 필리버스터 행진 계속 이어 말하기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KBS는 예.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광화문에서 이어서 말하기라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제도 광화문에 나가서 지켜봤는데요. 예. 밤사이에 눈이 내려서 질퍽거리는 거리에서 참 춥고 바람이 세차니까 시민들도 추웠죠. 거기 발길을 멈추고 그 얘기를 잘 귀 기울여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김영삼 정권에서는 유명한 YS 언론장 학생. 그렇죠. 김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정보를 갖다 빼내주거나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 예. DJ 때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스키 앤 캐시라고. 그건 뭐예요? 위스키는 술 마시는 거고 캐시는 돈 봉투 이렇게. 예, 그래서 대통령 측근들이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 통제한 게 아니고 대통령 측근들이 직접 언론인들을 만나서 접대하고 컨트롤하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런 게 없었고 예.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갑작스럽게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문민정권 15년의 공백을 메우고 어디서 갑자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언론을 갖다 이렇게 쉽게 통제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뉴라이트라는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KBS, MBC 등 공영방송 내에 내부 부역자들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 사람들이 권력 지향적이고 기회주의자로서 뉴라이트를 받아들였던지 아니면 뉴라이트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걸로 겉옷을 입고 권력에게 어떻게든 접근을 했던지. 근데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공영방송에는 노조도 다 있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건 마치 영국 대처수상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노조를 먼저 와해하고 노조 집행부와 노조원들을 떼놓고 예. 노조원들을 교육훈련시킨다 그러면서 분산시키고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잡아가두거나 아니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걸거나. 묶어놓고 노조를. 그러니까 MBC, KBS도 보면 1노조, 2노조, 3노조가 그래서 생긴 거죠. 그다음에 교육발령이라고. 왜냐하면 징계하거나 강제직하면 몇 명만 해당되지만 그렇죠. 교육발령으로 쫙 흐트러놓으면 수백 명을 한꺼번에 흐트러놓을 수 있거든요. 힘을 빼놓는. 예. 비제작 부서로 기자, PD, 아나운서를 옮겨놓거나. 예. 또 MBC 노조도 지금 191억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손해배상 소송 걸렸어요.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놓고. 그렇게 해서 꼼꼼하고 촘촘한 압박 때문에 이 노조가 힘을 못 썼던 건데 과연 이것을 그 경영진이 기획을 했을까? 노조원들이 추위에 떨면서 계속 마이크를 이어가면서 왜 우리가 여기서 투쟁을 해야만 되는지 왜 공영방송이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24시간이요? 그렇죠. 그럼 밤새도록 한다면 밤새도록 해야죠. 카메라로 찍으면서 기록하고 세상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더 늦어지고 길어지면 KBS 뉴스가 맨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예전에 MBC 뉴스가 그랬듯이 그렇죠. 최저 시청률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위기감이 있는 건데 글쎄요. 공영방송 KBS를 사랑한다면 그 이사진들은 스스로 뭐 물러날 사람 빨리 물러나고 정리될 사람은 정리가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KBS의 그 노조원들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픈데 지금 MBC를 시작으로 공영방송 적폐청사는 일단은 본 궤도에는 올라선 겁니다. 그렇죠. YTN에서 먼저 경영진이 물러나고 신임 사장이 임명이 됐습니다마는 새 시대 민주언론에 과연 적합한 인물이냐 내부에서 저항이 강하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MBC가 결국 새 사장을 맞이하고 경영진 방송 제작 요원들 노조 이사회까지 하나의 흐름을 타고 있어서 MBC가 방송계 적폐청산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언론계 적폐청산의 이 과정 흐름 속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할 점 변상욱 대기자가 꼽는 포인트 핵심 포인트 뭡니까? 첫째는 저는 국정원이라고 봅니다. 국정원이요? 국가정보기구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또는 군정보기구 보안사 기무사 이게 언론을 직접 통제하고 언론사 경영과 방송에 지침을 내리고 논의를 해간 것은 1980년 11월이 끝입니다. 그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계엄령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령을 발동한 상황에서 언론인들을 강제시키고 언론사들을 강제로 통폐합하고 했던 그때가 끝이고 그 다음 1981년부터는 문화공보부 국정홍보조정실이 이 역할을 맡았고 그건 당연히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지휘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중앙정보부가 왜 이때 안 하고 보안사가 했냐면 중앙정보부는 당연히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권총으로 쏴서 김재규. 시해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폭로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국정원이 공영방송을 통제하다 못해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었다는 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언론이 한 30년 정도 후퇴했다. 국가정보기구가 통제한 그 상황으로 간 거죠. 1980년대로 돌아갔다. 그렇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또 나름대로 이것이
그나마 사그러들고 이제 끝난 걸로 알았습니다마는 다시 이제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공영방송의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정보기가 개입한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한 30년을 후퇴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또 하나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10년을 거치면서 다 끝났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또 등장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그동안의 기득권 세력과 보수 우익 정당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정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것들이 준비돼 있다가 이제 등장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어떻게 그토록 갑작스럽게 너무도 빨리 30년이나 뒷걸음칠 수 있었던 건지 그게 사실 놀라워요. 박정희 정권 때는 유신 기자라는 게 있었어요. 유신 기자요? 예, 그러니까 공화당에 있다가 너 내일부터 KBS 가서 부장해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예, 정치권에서 떨어져. 이런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명찰을 달고 다녔어요. 내가 이래봬도 위에서 돌봐주시는 분이야. 나 유신 기자야. 고 전두환 때는 어용 기자라고 불렀습니다. 예. 용비어천가를 지어서 불렀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설날 추석 때 이제 대통령하고 고위 정치꾼들에게 가서 절하고 용돈 받아오던 시절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가 자랑하면서 좀 지냈어요.